군사용보다 상업용 무인 항공기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장. 박격포탄, 수류탄, 유탄 등 드론에 매달 수 있는 크기의 탄을 개조해 적의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는가 하면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은신해 있는 참호의 좌표를 획득해 포병에게 전달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종 드론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야간 작전을 수행해보지만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는 밤에도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한 영상, 러시아군 보병 군대가 어두움을 틈타 우크라군의 참호를 기습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개인 간 거리를 약 10m가량 벌려 최대한 은밀하게 침투하려 작전을 세웠지만 열화상 드론은 대낮에 촬영한 것처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촬영합니다. 결국 우크라 드론 부대의 좌표 전송 그리고 포격 요청으로 러시아 병사들이 있는 위치에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자 그야말로 주랭랑치듯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다른 날 밤 촬영된 영상에서 러시아군은 개활지를 벗어나 숲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그것도 어두운 야간인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 병사들은 아마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화상 드론으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숨어든 위치에 정확한 포격을 가했죠. 반대로 러시아군 역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야간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모습도 종종 공개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가 많진 않은데요. 그 이유로는 러시아군이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고성능 야간 투시 장비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열화상 야간 투시 장비를 새롭게 제작해 보강하려 했지만 서방의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까지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했던 우크라이나군 역시 열화상 장비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미군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야간 투시 장비를 제공하는 것에 큰 비중을 뒀고 월등하진 않아도 러시아군에 비해 많은 수의 열화상 드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포탄을 쏘아야 하는 화포나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는 것이 생명인 저격수 등은 이러한 전장 환경 속에서 매 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러시아군이 열화상 장비로부터 숨기 위해 마일라 판초로도 불리는 우주 담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4일 타타리감이라는 트위터 필명을 사용하는 한 우크라이나 예비역 장교는 도네츠크 아브디우카 인근에서 붙잡히거나 사망한 러시아군이 이런 담요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1964년 나사에서 처음 개발한 우주 담요는 여러 겹의 얇은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사열의 97%를 반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담요를 덮으면 체온을 담요 안에 대부분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군복이나 판초이로 보이는 겉감 안에 우주 담요로 보이는 소재의 안감이 덧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열 방지 판초이를 입은 러시아군이 방탄복만 입은 동료에 비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에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 우주 담요를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 생겨난 방법은 아닌데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나토군에게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꽤 오래전부터 우주 담요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열이 새어나가는 걸 막아주진 못하지만 보통 열화상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때문에 은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내에서도 일부 병사들이 우주 담요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타타리가미는 러시아군이 이 담요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부대나 저격팀에서만 사용해도 우크라이나군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